자, 봅시다. 자, activated complex라는 말이 있죠. 예, 얘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죠? 활성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죠? 바로 전이 상태 위에다 쓸까? 창물. 그래서 activated complex라고 하는 이제 이론이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이런 걸 도입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가 있냐면 그 저기 유럽하고 그 이슬람 세력은 끊임없이 충돌했죠. 그래서 왜 십자군 전쟁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왜 뭐가 있었더라? 그 왜 유럽에 원래 아주 그 뭐지? 신성 로마 제국 때 그때 있었던 아주 유명한 교회 건물인데 그럼 교회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슬람이 점령한 거야. 그럼 이슬람이 점령을 해서 그 교회를 딱 봤는데 교회가 예쁜 거야. 그러니까 종교는 달라도 건축물을 딱 봤는데 예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슬람이 그걸 점령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 관련된 건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하나님 그림 관련 그림이 있으면 다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알라로 다 덧칠한 거예요. 알라. 그거 지금 보고 나서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다시 이슬람 세력이 물러간 다음에 다시 또 기독교 세력이 거기를 잡으면 으씨 웬 알라야. 그래서 알라 싹 다 지워버리고 거기에 또 다시 하나님 세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건물이 예뻤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건물이 예쁘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이걸 부수고 싶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만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계속 쓰자 이런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돈이 적게 드니까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이제 돈이고 자식 간에 너무 흉물스러웠으면 철거를 했을 텐데 야 예쁘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하면 싸게 맥히니까 모든 건 다 돈이에요. 알겠어요? 돈. 싸게 맥히니까 그렇게 하자. 그 기본 틀은 그대로 두고 이제 약간 장신구를 바꾸자. 해가지고 서로의 세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덧칠이 계속 됐던 거죠. 그게 무슨 성당, 되게 유명한 성당이 무슨 시스티나 하여튼 뭐 있는데 하여튼 유명한 성당이 있어요. 저기 유럽 어딘가 중동 어딘가 하면 있어요. 하여튼 무슨 말 알겠죠? 그게 바로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 이론이에요. 그게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 이론이에요. 어디까지나 이건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 테오리예요. 테오리. 이론. 목이 있나? 자,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NO2라는 애가 보세요. NO2 얘가 CO랑 반응을 해요. 그래서 NO하고 CO2가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반응물이고 목이 있나? 그래요? 그래요? 움직여야지 계속.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반응물이고 생성물인 거야. 그러면 이때 이 반응물의 구조와 생성물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 반응물이 됐건 생성물이 됐건 어쨌건 이 반응 전체는 그 반응 엔탈피를 조사해 보니 마이너스 226 킬로줄 퍼 몰만큼 어쨌거나 흡열이더라. 이건 실험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측정이 된 값이에요. 이제 발열.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 반응시켜가지고 이게 된다고 했을 때 그 반응에 대한 반응열 측정하면 이게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그 측정치가 마이너스 226인 건 이건 이제 실험을 해서 나온 거니까 이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자, 이게 반응문의 루이스 구조고 이게 생성물의 루이스 구조거든요. 보이세요? 자, NO2라고 하는 녀석의 루이스 구조 이렇다는 거 알겠죠? CO의 루이스 구조 이런 거 알겠죠? 아까 누가 CO가 삼중결합이냐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아 그러면 안 돼. 자, 탄소는 최외곽전자 몇 개예요? 4개. 탄소는 최외곽전자 4개죠. 산소는 최외곽전자 몇 개예요? 6개.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 더하기 6 하면 10개. 10개. 그럼 여기 전자 총 몇 개 있어요? 10개. 하나, 둘, 셋, 넷, 10개 있잖아요. 10개. 그럼 여기도 10개고 여기도 10개니까 전화량 보존 됐죠? 그 다음 탄소 옥텟이에요? 네. 네. 산소 옥텟이에요? 네. 오케이. 이게 일산화탄소의 루이스 구조라고요. 정서가. 어? 옥텐만 맞으면 돼요. 옥텐 맞고 뭐 맞으면 돼? 전화량 보존만 맞으면 된다고요. 탄소 전자 4개, 산소 전자 6개니까 총 10개를 가지고 옥텟 만족하면 이게 일산화탄소 CO의 루이스 구조라고.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때 자, 결합 에너지를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222, 607, 1075라고 하는 거는 다 뭐다? 결합 에너지입니다. 뭐 어떻게 조사를 했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결합 에너지라는 뜻은 뭐냐면 이만큼의 결합 에너지를 제공하면 이 결합들이 다 끊어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NO의 결합 에너지 222, NO의 결합 에너지 607, CO의 결합 에너지 1075. 요 세 개 다 더해 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3개 다 더하고. 네, 한번 해 보세요. 얼마예요? 박준 출동. 네, 이게 세 개 다 더하면 얼마예요? 얼마요? 1904에 1904? 바로 여기 비워놓은 에너지가 이게 바로 1904요? 904 kJ/몰을 뜻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숫자가 뭐다? 여기에 있는 요것 더하기 요것 더하기 요거 한 거. 그게 바로 1904라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NO2를 구성하고 CO를 구성하던 모든 원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 떨어져요. 원자화된 상태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아까 그 무슨 시스티나 성당 건물이라고 했죠. 보기 싫어서 완전 해체를 해서 벽돌로 다 바꿔버린 거야.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이만큼의 비용이 든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잘 봐요. 어쨌거나 얘를 가지고 이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 텐데 그 만들었을 때 발열 반응이 226밖에 안 되는데 해체 비용이 1904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가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이게 너무 고비용이기 때문에 즉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가 너무 커서 정반응이 잘 되겠어요? 정반응이 속도가 너무 느려지겠어요? 정반응 속도가 느려지니까 실용적인 반응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완전 원자해버리는 이런 상태를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버추얼 스테이트라고 해요. 버추얼이 뭐예요? 가상, 가짜 상태.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당 건물을 벽돌 수준으로 해체를 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근데 생각만으로 해놓은 그 벽돌로 다 뜯어놓은 그 상태. 그걸 버추얼 스테이트라 한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한다? 그러지 말고 그 성당 건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곳곳에 이제 약간의 인테리어만 조금 바꾸고 페인트 칠만 좀 바꾸고 그림 좀 바꾸고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새로운 건물로 바꾸자 이런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컨셉이 바로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바로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전이 상태 착물의 구조가 되고 이 전이 상태의 착물은 보시다시피 딱 보면 기존 결합이
기존 결합이 상당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질소, 산소 단일 결합, 탄소, 산소 삼중 결합 이런 것들이 거의 유지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존 결합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132 바로 예상되는 EA, 활성화 에너지를 EA라고 하죠. 이 활성화 에너지가 매우 줄어든다는 거죠. 그 예상되는 값이 아까 1904였잖아요. 1904에 비해서 뭐 거의 한 10%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의 미케니즘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얘를 가지고 완전히 원자로 바꿔가지고 이 원자를 다시 벽돌을 다 쌓아가지고 생성물을 만든다 라기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유지한 상태에서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라는 개념을 만들고 그런 녀석을 통해 생성물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때 요것을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요것은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이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어떤 관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 132 빼기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 1개 그게 바로 마이너스 226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는 값이 얼마로 계산이 된다? 바로 358 정도로 계산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 이론으로는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와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반응열하고 관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 측정 지효는 이런 거 이제 이게 반응열이죠. 그러면 아시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방법이 없냐고요? 예? 활성화 에너지 측정 방법이 없다고요? 그 수업이 와야죠. 동영상만 보고 말이야. 활성화 근데 여러분 알아요? 활성화 에너지 어떻게 측정해요? 수업을 들어야지. 수업 오면 뭐해? 들어야지. 저 정기본에 복습하고 있어요. 아, 정기만 복습하고 있다고요? 이제 다음 숙고에. 저번 시간에 네 진짜 이 사람들이 정기가 훨씬 쉽지. 자, 봅시다. 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이걸 배웠죠? 맞다. 이걸 배웠죠? 이거 제시한 사람. 야레니우스 알겠죠? 그래서 얘를 수식을 바꾸면 바로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x축, 요거를 y축.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기울기. 그러니까 어떤 반응에 대해서 온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속도 상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림을 그려서 기울기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활성화 에너지 못 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한다고. 알겠죠? 석종아? 알겠어요? 기억이 안 났다고요? 그래. 기억이 안 나? 정치인이야? 정치인이야? 정치인들은 자기 전화기로 문자가 와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잖아요. 정치인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치인 정치해야 되겠네 앞으로. 저 뭐예요? 아, 당연히 있겠죠. 아, 내가 있을 리가 있어요. 그런 거는 거의 그 비밀이에요. 아마 대통령이나 정부 주요 인사들의 연락처는
아마 비밀 1급이나 2급 정도 될걸요? 그거 함부로 알 수 없어요. 비밀번호 몰라요? 통신사. 비밀도 아니고 아예 네? 다른 거. 뭐라고? 생전 안 와요. 막 기본 전화 1, 2, 3 이렇게 시작하고. 아마 그게 그 공식 전화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개인 전화가 있고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아니라 막 2, 3으로 시작하고 큰 거예요. 아마 대통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옛날에 썼던 전화번호를 못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내 잘못, 그러니까 이건 안 물어봤는데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신이라고 하는 게 완전 그 정부 중요 기관에 있으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통신은 100%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청. 감청, 뭐 해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이게 정부 주요 인사들의 연락처 이거는 그 비밀 중에 하나예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통신은 인터넷상에 연결돼 있지 않고 폐쇄회로로만 연결돼 있는 통신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저 전화기와 딱 이 전화기 하고만 연결돼 있는 선 있죠. 그런 걸로만 통신이 가능하게 돼 있을 거예요. 와, 경기실에서 그리고 걔는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아날로그로 저 전화기 요 전화기만 딱 연결돼 있는 거. 그거 진짜 도청하려면 진짜 잠입해서 전화기에다가 마이크를 설치해야 겨우 도청이 되는. 그럼 이 말은 청와대에 잠입을 해서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전화기에 이게 도청기를 한다. 이거는 거의 힘들잖아요. 그게 아니면 도청이 안 되는 뭐 그런 뭐. 근데 도청도 기가 막힌 도청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공기가 진동되잖아요. 그럼 유리창이 흔들리겠죠. 흔들리겠죠. 그럼 저 밖에서 유리창에다가 레이저 포인트를 딱 대고 진동하면 레이저가 이렇게 진동하는 그 진동수가 달라지겠죠. 그럼 레이저가 맞고 반사되어 오는 도플러 이펙트에 의해서 도플러 이펙트의 진동수가 달라지겠죠. 그거를 분석하면 이 안에 소리로 역반을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돼. 진짜. 거짓말하고 있지만 진짜 있어요. 예. 도청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요. 예, 진짜로.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집무실이나 진짜 중요한 곳은 유리창도 없어요. 도청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이제 벙커라고 하죠. 그래서 청와대 밑에 벙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폭발 일어나도 끄떡없는 그런 장치들이 다 있어요. 오 멋있다. 예, 전쟁 일어나면 밑에 팍 바로 숨는 그런 다 있어요. 아, 뭐 하여튼 그러다. 알겠죠? 그렇죠? 예? 진짜 되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거는 그건 왜냐하면 전쟁 나서 그 국가 수반이 한꺼번에 죽어버리면 그 나라 끝장나요. 큰일 나요, 알겠어요? 네, 큰일 나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게 다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다. 도청 죽이지 않습니까? 네, 죽이지 않습니다. 네. 예? 흔들린 거 같지도 않은데. 그런 걸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부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도청하는 방법, 그다음에 암살하는 방법을 계속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그것만 생각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서 정보부에서는 암살 방법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사람 죽이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총사 죽일 수도 있고, 직접 가서 목졸라 죽일 수도 있고, 독약 뭐 아니면 그 독약 쓸 수도 있고,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걸 계속 생각하는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계속 생각하는 부서는 죽어서 출근해서 뭐냐면 은퇴할 때까지 사람 죽이는 법만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CIA에 있는 그 부서가. 그래서 하도 CIA를 공격하니까 CIA가 어떻게 할게요? 거기 인원들 있잖아요. 그 인원들을 전부 다 퇴사시켜요. 퇴사를 시켜서 법인을 만들어요. 법인. 그러니까 개인 회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 개인 회사에서는 뭐만 연구한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이런 거죠. 국가 전복 방법, 쿠데타 방법, 암살 방법만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그것만 연구하는 민간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CIA와 무관하게. 그러면 CIA가 필요할 때 거기에 아웃소싱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어느 나라에 지금 저 대통령이 되게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럼 저 대통령 끌어내리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후보로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뭐 이렇게 미국이. 그럼 거기에서 오케이 하고 3천억 정도 이제 받고 거기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딱 CIA가 받으면 그 CIA가 그대로 하는 거죠. 네. 어느 나라 대통령 뒤져가지고 그 나라 완전 멸망 직전이 나는데. 그런 나라 많아요. 그거를 연구하는 그 사기업이 미국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아 CIA 거예요. 그러니까 다 CIA 관련이죠. 그거 관련이죠. 막 비밀로 하려고 민간 기업을 만들었는데 선생님이 왜 알고 있는 거예요? 민간 기업이 만들어졌다는 건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민간 기업은 미국에서는 투명하게 이게 뭐냐면 재무제표가 공개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민간 기업 허가가 나거든요. 그런 기업이 있다라는 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진짜 무슨 지저분한 일을 하는지는 더 자세히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으나 짐작만 할 뿐이죠. 어느 나라 쿠데타 일어났는데 저 회사 작품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짐작만 하는 거죠. 예. 하여튼 무섭죠? 무섭죠? 하여튼 그렇다. 네. 그러니까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예, 진짜 무서운 사람이 많아요. 네. 하여튼 그렇다. 그건 알아요? SLBM? 슬로우 블로만. 이거 우리나라 성공한 거 알아요? 네. 나 어디서 들어봤는데. Submarine. 잘 아니에요, 저요? Submarine. 머리 이렇게 쓰면 맞나? 이 있어요.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이걸 줄여서 SLBM이라고 하거든요. 북한 잠수함에 장착한 미사일. 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한참 북한에 되게 많잖아요. 네. 이 SLBM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8개. 8개국밖에 없습니다. 오, 아, 멋있겠다.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SLBM이 인간이 다룰 수 있는 무기 중에서 제일 무서운 무기입니다. 왜요? 예? 왜 이건 뭐냐면 인간이 다룰 수 있는 무기 중에 제일 무서운 무기는 그게 바로 잠수함입니다. 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프지가 않는데 어떻게 무서워? 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핵이 있어도 저기 쏠 방법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핵을 쏘려면은 그냥 쏴야 돼요. 준비 과정이 많아요. 준비 과정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핵을 쏘려면 이제 미사일 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인공위성으로 다 보고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냐면 요즘은 핵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만약에 비행기가 뜬다. 그럼 거기다 바로 폭격해요. 그다음에 핵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이렇게 해치를 연다. 그럼 거기다 바로 폭격해요. 그러니까 핵미사일을 갖고 있어도 기존의 인공위성에 검출되는 방법은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잠수함은 어디에 있어요? 잠수함은 바다 밑에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바닷속에 별것도 아니에요. 30m만 들어가 있어도요. 바닷속 30m 이유는 기본적으로 암흑이에요. 암흑이고 온도차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차가워지죠. 위로 올라갈수록 따뜻하죠. 보통. 그러면 여기서 음파가 생겨도 여기가 고밀도고 저밀도라 전반사가 이루어져요. 전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수함이 기본적으로 30m 밑에만 들어가 있으면 가시광선으로도 검출할 수가 없고 왜 암흑이기 때문에 대낮이어도 30m 밑은 암흑이에요. 정말이에요. 바닷속은 30m만 내려가면 암흑이에요. 대낮에도요. 째가 쨍쨍해도 가시광선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온도 차이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나서 소리가 나도 여기서 아무리 좋은 귀를 들이대도 들리지도 않아요. 즉 잠수함은 바닷속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가서 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기에도 30m 바닷속에 있는 이 거대한 쇳덩어리를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인간은.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이 싫어. 그럼 어떻게? 맨하탄 앞바다에서 싹 잠수함이 가서 맨하탄 앞바다에서 한 보름 동안 가만히 있어. 그냥 잠수함 타고 가만히 있어. 물론 거기 안에 있는 잠수함 순장도 좀 답답하게 하겠지만 뭐 가만히 있어. 그럼 거기 가만히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없다? 몰라요. 그럼 재수 없잖아? 거기서 바로 미사일 푹 누르는 거예요. 그럼 자유여신상 밑에서 미사일이 푹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막아 못 막아? 절대로 못 막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미사일 요격한다고 하잖아. 뭐 미국이 뭐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데 미사일 요격 확률이 얼마 되는 줄 알아요? 미사일 요격 확률은요 한 10% 미만이에요. 뭐 하나 뜨잖아요? 그러면 그 뜨는 걸 이거 하나 잡으려고 요격 미사일 100개를 쏴요. 100개. 그 중에 하나 걸리는 거예요. 그냥. 미사일 하나를 요격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중국에서 미국까지 미사일 쏜다. 그럼 중국에서 미사일 도달할 때까지 한 9분 정도 걸리거든요.
9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러면 9분 동안 컴퓨터한테 연산시키면 되니까 9분 동안 계속 이 인공위성으로 위치를 파악하기 때문에 얘를 요격할 확률이 높은데 중국이 아니고 맨하탄 앞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맨하탄 앞바다에서 올라와서 뉴욕 시청을 폭격해. 그럼 몇 초나 걸리겠어요? 뭐 10초도 안 걸리겠지. 그럼 전멸이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멸이에요. 쏘고 다시 들어가고. 이게 바로 SLBM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SLBM을 갖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SLBM을 갖고 있는 나라랑은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네, 서로가 다 죽는 거예요. SLBM을 갖고 있는 나라랑은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저 나라를 공격하잖아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내 수도 인근에서 미사일 막 날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나라는 절대 침략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SLBM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북한도 성공했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가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개발한 미사일 이 현무포 알아요? 네. 현무포의 위력은 내가 누구 인터뷰를 들었냐면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 미국이랑 같이 합동참모본부에서 미사일 부대장을 하신 포스타 인터뷰를 들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미사일을 관리하는 포스타 그 분이 전역해서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스타인데 그냥 육군 포스타도 아니고요. 미사일 부대, 우리나라의 모든 미사일을 관리하는 부대의 포스타. 와, 문재인은 팔고 있어. 무슨 말이죠? 그 분이 전역을 해서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럼 그 국회의원은 그 국회 어디에 소속되겠어요? 국방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우리나라 국방과 관련된 그 어떤 업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분 인터뷰를 들었는데 현무포 미사일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왜? 미사일의 크기와 위력은 극비거든요. 극비여서 말을 못해요. 그러면 하는 말이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무슨 그냥 이렇게 무슨 말 나겠어요? 말을 못합니다. 왜냐면 극비이기 때문에. 왜냐면 자기도 군인이었으니까 그 극비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인터뷰를 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야. 예상으로는 거의 핵폭탄 바로 미칠 거예요. 핵폭탄은 아닌데 거의 핵폭탄에 준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즉 우리나라가 굳이 핵폭탄을 갖지 않아도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를 침략할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뉴스에서는 SLBM을 가져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SLBM은 당연히 여러분 북한용이겠어요? 어디용이겠어요? 바로 중국, 러시아, 일본용이에요. 이 SLBM 사거리가 500km거든요. 그럼 500km면은 이게 잠수함에서 날아가는데 500km까지 날아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만히 있는 그러니까 SLBM은 우리나라가 있으면 잠수함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잠수함이 미사일을 쏘는 건 미친 짓이에요. 아니 왜 우리나라에도 미사일이 많으니까요. SLBM은 어디서 쏘는 거라고요? 그까지 가서 쏘는 거예요. 그까지 가서. 이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그럼 500km가 날아간다는 얘기는 은밀하게 가가지고 상하이 아파트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하이 아파트까지 가면 북경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은밀하게 가서 저기 동경 아파트까지 가서 은밀하게 가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러시아. 근데 중국은 안쪽까지 안 되잖아요. 안 되다뇨? 무슨 말이에요?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내륙까지 못 간다는 얘기. 그 뭐냐면 북경에 가장 가까운 바다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북경만 중요한 게 아니고 상하이가 바로 바다에 붙어 있죠. 여러분 상하이가 미국으로 치면 뉴욕이에요. 제일 중요한 데가 바다 쪽에 있어요. 네, 상하이하고 북경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기 그 청도 이런 도시들 중요한 도시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초토화시켜 버리면 돼요. 물론 우리가 중국이랑 전쟁하자는 건 아니고 유사시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SLBM은 북한용이 아니에요. 북한에다가 만약 미사일을 쏘려면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사실은. 여기 재밌는 건 우리나라의 모든 미사일은요, 사실은 이 SLBM은 일본용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미사일은 일본 전역을 다 겨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전쟁할 때 항공모함이나 해군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체가 항공모함이어서요. 그냥 우리나라가 미사일 가면 10만 발이 있거든요. 그 일본이랑 해서 다 쏘면 일본은 구석시대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 전쟁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일본은 미사일이 있느냐? 없어요. 네. 없어요. 이런 식의 미사일. 왜냐하면 일본은 그 미사일 개발을 못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게 없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조금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바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일본하고 전쟁한다? 그럼 미사일 와르륵 쏘면 끝장이에요. 와르륵 쏴서 걔들 병신대에 있을 때 해병대 상륙하면 끝장이에요. 그냥. 그 지옥이 될 거예요. 지옥이. 예, 지옥이 돼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SLBM이 일본용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땐 중국용이에요. 중국용.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중국한테 큰 소리 할 수 있어요? 큰 소리 못 해요? 옛날엔 중국한테 큰 소리 할 수가 없었어요. 왜죠? 약해서. 무역. 네, 무역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제품이 대부분 어디 팔려요? 중국으로 팔리죠. 옛날에 우리나라 물건의 50%가 중국으로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우리가 나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이랑 더 좋은 친선 관계를 유지해야 됐고, 그리고 중국이 원하는 건 사실 주기도 했었어야 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중국으로의 수출 전체가 20%로 줄었어요. 그럼 나머지가 어디로? 나머지 수출이 남미, 아프리카, 유럽, 미국이 더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만 바라보고 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와 맞춰서 대중국용 군사 무기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때 한국이 SLB를 만들면 제일 짜증나는 쪽이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이 여기에 대고 별말 한다 못한다? 못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경제가 더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국도 별말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럼 왜 이렇게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졌다? 코로나. 다들 그러다. 자, 보자. 그 다음 어디를 볼 거냐? 거기 267페이지에 리액션 다이나믹스 있죠? 요거는 내가 지금 자료를 조금 덜 정리해가지고 뒤에 보시면 약간 공란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내가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알겠죠? 여기 리액션 다이내믹스는 조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다음에 조금 더 내가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드릴게요. 자, 그래서 좀 넘어가고 그 다음 어디를 보냐면 자, 넘어가고 쭉쭉쭉쭉 가서 쭉 가서 내일 아침 수업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영어 수업이 있어가지고. 자, 284페이지 한번 볼까요? 284페이지. 선생님 세계정보 싹다 합치면 그냥 일본 학생 한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자, 284페이지 볼까요? 근데 이거 내가 책을 못 내는 이유가 지금도 계속 수정하고 있어서 그래요. 수정을 멈출 수가 없어서. 아 그럼 살짝 냈다가 한 뭐 그러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내가 좀 사람 게을러가지고. 자, 284페이지에 연습문제 21, 연습문제 22 하면서 했던 정류상태 근사 기억나죠? 네. 이건 뭐 학교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네. 혹시 285페이지에 285페이지 보이세요? 거기에 혹시 학교에서 음의 활성화 에너지 얘기했어요? 아니요. 이거 조금 아니고 그냥 이거 누가 했냐고 물어봤었는데 선생님이 그거는 딱히 얘기를 안 할 거라고 그랬어요? 있기는데 안 네, 음의 활성화 에너지는 안 했죠? 네, 그럼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혹여나 한다면 그게 연습문제 23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요거 뭐 이런 거 발표하세요. 알겠죠? 이거 보고 발표하세요. 네. 자, 그 다음 해볼게요. 286페이지에 4.2 consecutive elementary reaction 찾았어요? 네. 네. 요거 한번 해볼 겁니다. 그죠? 여기 볼게요. 자, 칠판 지웁니다. 286페이지에 4.2 요거 한번 해보세요. 근데 칠판 지운 동안 한번 보세요. 아이고.
예. 예. 근데 지금 정말 죄송한데 네. 왜 요강의실을 배정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지금 옮겨야 되나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저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아 이거 다 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여서 깜짝 놀라서 지금 옮겨야 되나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옮기자.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창문 없는 데가 어디 있죠? 아 여기 옆으로 가자 얘들아. 네. 지금 저쪽에다 지금 광고를 우리가 지금 너무 하고 있는데 일단 광고를